봉오동 전투 이후 101년, 서거 78년 만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유해가 오늘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의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막 달려오신 거죠? 네, 지금 거의 아이돌급 일정이신데요. 네. 오늘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셨는데 현장에서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습니까? 아주 엄숙했고 또 감동적이고 그랬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도사를 하시다가 울컥하시기도 하고 정말 홍범도 장군께서 조국을 떠나신 지는 113년이고요. 봉오동 전투하고서는 101년, 그리고 돌아가시고 78년, 정말 한 세기를 돌아서 조국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고 가슴 뭉클했습니다. 또 유해 봉환 사절단으로 직접 카자흐스탄도 방문하셨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인 소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서 유해 봉환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 마침내 홍범도 장군을 우리 고국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홍범도 장군은 무장투쟁을 하셨던 맨 앞에 계신 분이거든요. 백두산에서 호랑이 잡는 포수하다가 1907년에 일본군이 총포 화염류 단속령을 내리니까 이제는 호랑이 잡을 것이 아니라 일본을 잡자. 그러고 이제 봉기를 해가지고 그랬던 분인데 멀리 강제 이주 당하셔가지고 멀리 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고려극장 수의를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다시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외조부도 그렇게 해서 아직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때 스탈린한테 처형을 당했는데 강제 이주 당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37년, 38년은 러시아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간 우리 독립지사들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우리 독립지사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하는 그런 아주 생각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중계된 행사 보면서 뭉클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안장식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 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 관리 등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추도사 하다가 울컥하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해를 국내로 모시는 건 좋은데 네. 현지에 지금 계신 고려인들은 뭐 좀 마음을 살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박노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빈 방문했을 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가는 건데 거기 가서 500여 명의 고려인들을 만나서 그때 이제 황운정 지사 등등을 몇 분 모셔올 때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고려인 사회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이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파묘하는데 주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쉬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거 하고 또 홍범도 장군의 유언이 내가 죽고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면 나는 고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거든요. 그 유언을 들어주는 것이고 또 돌아가셔서 이제는 고국에 가서 안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박노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인들에 대해서 조국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분들을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조국이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분에게 훈장을 뒤늦게나마 좀 추서하고 네. 고국당의 유해로나마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홍범도 장군 태생이 평양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북쪽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북쪽에서 계속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과는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유해 봉환 과정에서? 북한과는 특별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이 한때는 서울에도 계신 적이 있고 그래서 고국으로 보내는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죠. 특히 우리 쪽에서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서 벌써 오랫동안 기념사업회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봉환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저희가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오늘 오전에 안장된 곳이 국립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3묘역. 네네. 근데 별도 기념공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좀 밝히신 걸로 알고 네네. 있어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구상이신지. 저는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일본 정규군하고 싸워서 승리한 역사가 있거든요. 3.1운동 이후에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임시정부는 1920년 1월에 독립전쟁 원년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있어서 큰 승리를 하고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승리의 힘이 해방될 때까지 광복군이 만들어지는 이런 긴 독립전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잘 다시 발굴해내는데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런 식민지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총칼 들고 싸운 그런 정말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가 레지스탕스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홍범도 장군이 그 무장 독립운동 또 독립전쟁의 맨 앞에 계신 분을 모셔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게 그런 전쟁 과정에 많이 알려진 장군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많은 독립군이 계시거든요. 왜 그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제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진 무명 독립 용사들 그분들까지 같이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일정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그 외세가 들어올 경우에 늘 주둔하던 용산공원에 모셨으면 좋겠다. 용산공원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네. 이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자격으로 나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정치인으로서도 또 모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오신 김에 황교익 씨 관련 논란은 앞에서 좀 다뤘는데 네네. 캠프 내에서는 논의가 좀 있습니까? 캠프 내에서 물론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죠. 뭐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절차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속에서 판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도의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이 있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익 씨에 대해서 전문성 문제를 들어서 전문성이 없는데 보훈 인사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요리 전문가인 백종원 씨나 아니면 식객 허영만 이런 분들을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관광공사 사장으로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면서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시간이 안 없으니까. 되나요? 1대1 토론을 제안한 후보도 있었어요. 근데 1대1 토론을 받아들일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 1대1 토론은 네. 후보가 6분인데 각자 1대1 토론하면 그 토론이 도대체 몇 번이 됩니까? 그리고 후보가 2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이미 우리 당이 선거 관리를 하면서
토론을 16차례인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미 지금 한 4차례 정도 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면모를 잘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내에서는 기본소득이 꽤 주요 지금 네, 공약인데 관련한 토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고 근데 일단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네, 네. 후보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자는데 정책을 낸 사람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만큼 쟁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얼마든지 전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토론을 하시게 되면 사사건건도 플랫폼으로 열려 있다는 말씀을. 네. 근데 이제 그 토론 제안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내면서 이게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예단이죠. 토론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위험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게 또 더 나아가면 특정 캠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유감이고요. 토론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토론이라는 게 하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토론이 안 될 테니까 예상되는 문제점도 서로 지적하고. 근데 이제 토론하면서 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건 괜찮은데 토론을 제안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단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늘은 일단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나오셔서 앞부분을 많이 썼으니까요. 네. 다음에는 정치인으로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 때 서른 위원장과 맞짱 토론도 한번 해볼까요? 서른 선배는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선배여서 네. 뭐 맞짱 토론도 괜찮고. 네. 다시 한번 사사건건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원식 오늘은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